가이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시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사 안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선방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주말 빠진 거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근데 뭐 미국 시장은 사실 주간으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네. 한국 시장 오히려 오르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뭐 미국 시장보다 오른 게 별로 없어. 코스피 기준으로는 없으니까 오늘 같이 이제 조금 아침보다 좀 회복되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나스닥 1.3% 빠지면서 오늘 한국 시장 아침에도 관세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반도체 2차전지 쪽에서 하락이 크게 출발을 했었는데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보합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9%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한 5% 상승했고 코스닥은 10.5% 정도 상승을 해서 올해 들어서 일단 2월 초까지는 양호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갈렸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3%대 상승했고 하이닉스는 2%대 하락을 했고 네, 그 관련해서 이따가 코멘트 드리고요. 오늘 외국인은 한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000억 정도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430억 샀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금융,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 정도 샀고요. 현대차를 한 600억 팔았고 하나오션도 450억 팔았고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현대일렉트릭 정도 팔았습니다. 네, 현대차와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방산 그리고 뭐 하나오션, 조선 쪽도 좀 매도를 했네요. 오늘은 좀 조선 쪽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오션도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 같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도 명확하게 무슨 특별한 호재가 나온 건 아니고 그동안 악재들이 좀 많이 다 노출이 된 반면에 이제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좀 좋은 루머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제 낸드 쪽 밸류체인도 크게 좀 급등한 회사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MLCC 쪽도 기대감이 많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기가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1.55%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 콘덴서도 8% 상승했고요. 사마 전기가 14% 상승. 경동나비엔 뭐 BH,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LG엔솔도 3% 정도 상승하면서 2차전지와 반도체 쪽이 아침엔 약했는데 다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도 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업종이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아침에는 사실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그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성사가 되면서 문화교류에 대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관세 우려가 좀 아침에는 좀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터라 관세 우려가 좀 비껴나간 엔터업종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SM은 뭐 한 9% 이게 많이 상승했었던 걸로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9만 원이 돌파해서 10만 원 향해 갔으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2차전지가 관세 우려가 조금 9만 원 아닌 거. 관세 우려가 좀 꺾이면서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한 만큼 반대로 엔터업종은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브가 1.5% 정도 상승을 했고 SM은 한 5% 그래도 많이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SM은 특히나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도 FNF가 2.4% 올랐습니다. 뭐 중국 소비주들 시진핑하고 만나면 항상 오르죠.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 2차전지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6% 하락을 했습니다. 요 관련해서도 요즘에 한미반도체와 이 하나 정밀기계 이름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따가 또 관련된 노이즈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운송부품 섹터에서는 조선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관세 우려는 사실 오늘 소화를 잘 한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1기 때는 조금 달랐어요. 그 알루미늄에 10%,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했는데 캐나다, 멕시코, EU, 한국에는 쿼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다가만 초점을 맞춘 관세 부과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조일알미늄 이런 데는 한때 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또 관세 부과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제 시작일 것 같긴 합니다. 11일, 12일쯤에는 또 무역 상대국 간에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또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관세 노이즈는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오후 들어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가 성장세로 전환됐다는 거를 좀 포인트로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1월달 유럽 전기차 판매가 23만 대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도 4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성장을 기대하는 거고요. 네. 유럽이 미국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한 2배 크기 때문에 네. 한국 2차 전지 업체한테도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 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 보면 EU나 영국은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2분기부터는 한국의 이 배터리 수요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간의 만남에서는 K-팝이 또 좀 주목을 받았고 또 완전체 BTS도 6월달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네. 블랙핑크도 하반기부터 월드 투어 예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딱히 호재가 없이 오후에 갑자기 확 올랐는데 올랐어요. 네. 맞아요. 갑자기 올랐는데 여러 가지 좀 원인으로 뭐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전달드리면 중국에서 이구환신 정책 펼치잖아요. 네. 이 정책 영향이 생각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예상보다 재고 조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좀 짓눌렀던 레거시 쪽의 우려가 좀 완화가 된 점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요거하고 더 연관이 있는 회사는 삼성전기죠. 뭐 모든 전기 제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MLCC 이뭐 개수로다가 승부 보는 회사니까 중국이 살아남은 삼성전기가 먼저 살아나는데 오전 처음부터 막 4%씩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이 뭐가 풀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대담 이후로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건 처음에는 대담은 엔터만 영향을 미쳤고 이게 진짜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수급상으로 좋아질 거, 반도체 수급이 좋아질 거라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퍼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무라타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올해 AI 서버 양 쪽으로 MLCC 수요가 한 2배 증가할 거다 이런 코멘트도 했습니다. 그 네. 영향도 최근에 MLCC 관련주들 주가 좀 상승 이어가는데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네. 뭐 MLCC가 뭐 다른 뭐 PC나 스마트폰에도 쓰이잖아요. 근데 PC나 스마트폰 쪽은 아직도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서버향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라타 1위 기업입니다. 무라타가 시장 점유율 한 40%, 삼성전기가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상 급등 원인 중에 두 번째는 에이직 시장 성장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HBM도 좀 수혜를 볼 것이다. 기존의 하이닉스는 이미 다 풀 예약이 된 상태잖아요. 올해 상반기면 또 26년 물량까지 꽉 찬다고 하니까 현재 떠오르고 있는 에이직 시장, 에이직 반도체도 전부 다 HBM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삼성전자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루머로는 또 엔비디아가 또 HBM을 삼성전자에 또 긴급 주문을 줬다 이런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네. 루머도 좀 돌고 있는데 뭐 그래도 긍정적인 루머가 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 가동률도 많이 놀고 있는데 향후에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네.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한 50만 주 또 매입을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계획됐던 자사주 매입이 다 완료되면 새로운 또 자사주 매입이 나올 거고 그게 매수가 들어오면 현재 지금 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네. 이런 매수 수급이 좀 활성화되면은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시장의 평가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팔 사람들은 7만 원 위에 많이 포진돼 있겠지.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네. 5만 원 초반대에는 이제 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6만 원은 광속으로 스쳐 지나갔어. KTX처럼 네. 6만 원대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좋은 소식들이 약간 루머성으로는 많이 들리는데 아직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은 소식들이 크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확인이 조금 덜 된 것들은 잘 안 믿어요. 근데 오늘 새롭게 더벨에서 새로 나온 소식이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초기 수율로 30%를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나노 테스트 생산에서 30% 초기 수율을 달성했다는 건데 30%가 초기 수율로 달성한 거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첫 양산 제품은 아마 다음 엑시노스 260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나노에서 엑시노스 2600을 양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엑시노스 2500은 사실 이미 늦어서 네. 퀄컴 거 쓰기로 했잖아요. S25에. 그렇죠. 네, 네. 2600은 내년도에 들어갈 S26 모델에 아마 탑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뭐 좋아야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 25가 결론은 그거다.
그 퀄컴의 칩이 좋더라. 이게 결론인 것 같아. 뭐 이 사람들은 사용기를 보니까 뭐 저기 발열도 좀 적고 속도도 빨라졌고 막 결국은 칩 성능이 매우 좋아진 게 반영이 된 거다. 그 정도가 나와야만 채택이 되니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퀄컴 걸 받아서 만들어주면 대박 아닐까? 파운드리 입장에서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저기야 뭐 핸드폰 만드는 쪽에서야 LSI가 잘 해주면 퀄컴하고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 있으니까 그건 좋겠지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LSI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우리 이 정도 됐으니까 퀄컴 다시 오세요. 이거 대박이다. 그럼 한 10,000원 바로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이제 TSMC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지. 했잖아요. 퀄컴이 이제 빠져나갔다가 다시 맡기려고 할까요? TSMC의 그 발언 측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이 지금 엑시노스 따라오려고 하는데 우리 그 스냅드래곤 칩 그거 쉽게 맡겼다가 그거 다 유출되는 거 아니냐? 노하우만 좀 가져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도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했었고 그다음에 삼성이 주요한 고객이잖아요. 네. 삼성이 주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니, 거기서 만든 거 우리가 다 쓸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TSMC의 그 어떤 라인을 충분히 안 주는 퀄컴 정도면 약간 2등 고객 아니겠어요? 그렇죠. TSMC에서? 애플이 압도적이고. 네, 그러면 서럽잖아. 이씨 우리 딴 데서도 만들 수 있어. 뭐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비싸니까 예. 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그리고 삼성을 이제 선택하죠. 이거가 빅테크들 야 이거 먼저 가봐. 네가 먼저 해봐. 너 거기하고 거래도 하잖아. 거기다 팔아먹으면 되지. 거긴 네가 먼저 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거의 뭐 잘 되면 장난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아니 실제로 그럴 거야. 왜냐면은 저기 저 귀사께서 가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도 가겠습니다. 네. 귀사는 먼저 가시면 라인을 확보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네, 어쨌든 3나노 초기수율 30% 소식에 대해서 그 미국의 레딧에서는 상당히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 파운드리 수율 보도보다는 그렇지. 좀 실제 수주로 네. 성과를 좀 확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 좀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하면서 해라. 제가 들어본 바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으면 우리하고 조금 충분한 대화를 좀 하자. 이걸 되게 답답해해요. 고객사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준대. 얼마 전에 젠슨랑 얘기한 거 보니까 그만 좀 전화해라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거 우리 거 납품 좀 하게 해주세요 입장이잖아. 이거는 좀 다르죠. 우리 거를 만들어줘 했는데 막 어떻게 만들어진지 너무 궁금하잖아.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요?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다. 고객사들이 그런 불만을 좀 토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전화 이제 좀 줄이고 다른 고객사한테 더 전화를 많이 하면 되겠네요. 엔비디아는 디램 사업부가 전화하는 거고 이거는 파운드리잖아. 그러네요. 그렇지. 다르긴 하네. 다른 회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낸드 감산 소식도 좀 요즘에 들리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오늘 낸드 밸류체인도 뭐 급등한 회사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화 정밀기계와 이 한미 반도체 간의 이 노이즈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디일렉에서 한화 정밀기계가 하이닉스한테 HBM용 TC 본더를 곧 수주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르면 2월 말부터 최소 10대에서 20대 정도 초도 물량으로 납품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장비는 HBM3E 16단까지 적용이 가능한 장비고 수주 규모는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규모다. 네. 그 추가로 하이닉스는 60대에서 한 80대 정도의 장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있는데 향후에 그럼 하나 정밀기기의 납품량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한미 반도체는 기존에 좀 독점적인 구조를 연연하고 있었는데 장기 성장에서 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도가 이제 하나 편만 좀 들어주고 한미 반도체는 좀 까는 이런 그래요. 느낌은 좀 있죠. 맞아요. 다 믿지 마세요.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여기서 발표했던 것 같은데. 계속 ASMPT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많이 그래서 했죠. 다 못 믿어요. 다 못 믿고 나는 하나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테스트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몇 대는 납품을 하겠지.
테스트가 성공해야 대량 발주가 나오는 거지. 테스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대량 발주가 나올 일은 없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런 거 이제 딜렉 이제 기자분들도 이제 감안해가지고 보도한 거를 이제 보도한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다른 언론사 간에 내용이 좀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사실 독자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더스탁에서 다른 기사는 네. 하이닉스의 이번 TC 본더 발주는 한미 반도체와 ASMPT가 더 우세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런 반대되는 기사를 썼어요. 네네. 하이닉스가 향후에 발주를 할 계획은 2월 말까지 한 10여 대 그리고 이거는 수주처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한 20여 대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네. 이 발주 계획은 지난주에 디일렉 기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그리고 총 30여 대 TC 본더를 이렇게 발주할 계획이고 모두 HBM3 12단용이다. 네. 네. 그리고 하나정밀 기계는 2월분 10대 중에 5대 내외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이 디일렉 기사는 최소 10대에서 20대 정도 납품을 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더스탁은 5대 정도만 납품할 거다라고 보도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HBM3 16단용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네. 12단용일 거라고 하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발주한 거는 향후 12단용 양산 본격화를 위한 거고 그래서 기존의 수율이 압도적인 한미 반도체를 많이 쓸 확률이 높고 또 시장 진입을 이미 성공한 ASMPT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정밀 기계하고 TC 본더 특허 소송 붙고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소송 제기를 했는데 네. 특허 침해한 장비로 생산한 HBM과 그리고 GPU도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이 한미반도체와 한화정밀기계 간의 소송전이 TSMC나 엔비디아로까지 퍼질 수도 있다. 저거 있잖아요. 칩을 했는데 그 칩에 특허 소송이 걸렸어. 예를 들자면 그걸로 완제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컴퓨터. 그거 다 반품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큽니다, 그런 상황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이 특허 소송 침해 소송을 당한 회사의 장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 있다. 이런 네. 류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아직까지 결론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 그쵸. 정밀 기계로 HBM 뭐 8단, 12단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저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렇긴 하지만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딱 사실만 딱 우리가 알게 되면 딱 좋은데 네. 중간중간에 이런 노이즈가 서로 다른 엄청- 노이즈들이 좀 많아서 엄청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죠. 노이즈도 많고 그래 노이즈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겠네. 그 안에 무슨 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그렇죠.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뭐 둘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뭐 분명히 그게- 뭐 어떤 거 하나는 노이즈겠죠. 넘겨짚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넘겨짚은 걸 그럴 수도 있고 이 보도에 인용이 됐던 관계자가 뭐 사실을 잘 모르고 이야기한 걸 그치.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쌓여서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레퍼런스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 좀 너무 뭐 블룸버그 이런 애들이 뭐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은 업력과 레퍼런스로 그 비싼 거 받으면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길게 보는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 단기적으로 그냥 어떻게 단기적으로만 좀 항상 뭔가 레퍼런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특정 똑같은 이야기도 좀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데서 하면 시장에서 반응이 꽝 있는데 네. 다른 데서 하면은 로이터보다 먼저 얘기했는데 시장 반응이 없고 어.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럼요. 레퍼런스가 쌓인 거 왜냐면 얘네는 헛소리는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 함부로 얘기 안 해. 틀릴 수는 있지만 함부로 얘기는 안 해. 뭐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증시가토팀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 네 사기치려고는 안 했는데 한 번도.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리고 하나정밀기계는 이제 한화 세미텍으로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도 이제 곽동신 회장이 3월 14일 날 20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먼저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너무 비싸게 많이 샀어. 쌀 때 쌀 샀죠. 때 산 것도 네. 있고 나중에 비싸게 산 것도 있어. 뭐 그런 것도 가격이 있죠. 올랐을 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도 다 알겠어요. 나 같으면 이게 떨어졌을 때 사면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떨어졌을 때 사는 거는. 네.
네, 그리고 오늘 올릭스라는 이제 바이오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라이릴리하고 네. 9,117억 원 규모의 대형 엄청. 빅딜을 따냈습니다. 예. 네, 몇 년 동안 이거 한 4년 동안 이제 애로 관련된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나왔고 그 사이에 뭐 관리 종목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은데 드디어 좀 시장에 선물을 줬습니다. 네. 네, 일단 선급금과 뭐 마일스톤 이런 것들은 뭐 합산해서 최대한 9,100억 규모가 될 것 같고 네. 각 세부 조건이 얼마인지는 비공개입니다. 음. 이번 계약은 이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뭐 메쉬라고 하는 이것과 비만을 포함한 심혈관 대사 질환을 표적하는 일상 임상 후보 물질이고요. 네. 이거 상용화를 이제 릴리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일상 중간 결과에서 대상자들의 이제 복부 둘레가 평균 한 2.5cm, 1인치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 크다. 살 빠지는 데 도움 되나 봐요. 그리고 전임상에서 젯바운드와 병용 투여했을 때 요요 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비만 적응증으로도 네.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할 만할 것 같고요. 올릭스는 이제 연말까지 한 일상 완료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상부터는 일라이릴리가 개발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상업화까지 추진을 하겠죠. 일상만 잘 맞추면 이제 일단 최소한 계약금 상당은 죄송합니다. 받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빅파마 계약들이 건당 이 빅파마하고 계약을 하면 한 건 했을 때 한 1조 원 이상 시가총액을 이렇게 받고는 네. 했었는데 예. 이 회사는 3천억대입니다. 오늘 상한가 가서 4,900억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가 가려면 상한가를 몇 번 더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아, 근데 일상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뭐 그런 데도 많아요. 아. 사례를 보면요. 네.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6천억대 시총에서 릴리하고 기술 평가 계약한 이후에 시총이 2.2조 원이 됐고 올릭스 이 경쟁사가 있는데 D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상 단계에서 릴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계약한 이후에 시총 1.2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 한 21년도에 노보노디스크에 4.8조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빅파마하고 계약을 하면 조 단위는 그냥 쉽게 넘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뭐 살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상한가를 바로 꽂아버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비만 치료제는 요즘 진짜 너무너무 핫하죠. 이게 대사 질환이잖아요. 대사 질환이 만병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를 탁하게 하는 거더라고. 이 대사 질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물에다가 막 계속 그 가루를 푸는 거야. 수프 가루 같은 걸 풀면 물이 뿌얘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더라고. 이 에너지가 넘치면 피가 들어오죠. 그럼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또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는데 네, 뜨거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위한 인력 채용을 좀 공식화하면서 시장에서 네. 로봇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0,000대 생산한 이후에 매년 10배씩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네. 또 모건 스탠리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100대 밸류체인 기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 밸류체인을 이 브레인, 바디, 인테그레이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밸류체인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 네. 각각 두뇌, 신체, 통합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브레인은 일단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들 이런 기술 기업들이 좀 핵심적인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소프트웨어죠. 네, 일종의. 바디는 이제 센서, 액추에이터, 배선, 리튬 배터리 등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중국 로봇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점유율이 아유, 높습니다. 이거 중국이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중국 로봇 기업들이 시장을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그레이터는 완성차 업체 그리고 기술 기업들 뭐 테슬라,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도요타, 샤오미, 소니, 알리바바, 아마존,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몇 개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에는 10조 달러 이상 이익을 창출하는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됐습니다. 10조 달러요? 네.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몇 년에 걸쳐서야? 1년. 몇 년에 걸쳐서겠죠. 이거 1년에 이게 1경 5천조 원인데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보통은 그 이익하면 연간 이익 얘기는 하긴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이거 연간 얼마씩 벌 수 있어? 뭐 이런 게. 근데 또 사업가는 또 꿈을 풀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유, 네. 꿈쟁이지. 그는 꿈을 키우는데 아주 도사지 도사. 드리머. 근데 약간 좀 크다 규모가. 집에서 사실 거예요? 나는 B2B는 될 것 같아. B2B는 깔아놓고 얘기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저는 빨래 개는 거 나오면 바로 살 것 같아요. 빨래 개는 거는 근데 네? 그러면 3,500만 원. 3,500만 원은 좀 심했는데 그래도 3,500만 원 싸지. 로봇이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한 기계인데. 아니 테슬라가 옵티머스 2천만 원에 만들겠다 했잖아요. 아유,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3,5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 근데 빨래 개려고 3,500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심했고. 내 말이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옵티머스 로봇은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로봇인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빨래 개는 기업은 딱 빨래 개는 것만 딱 단순하게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싸게 대량 생산되겠죠. 나는 애들 있는 집은 될 것 같아. 대신 놀아줘. 이거 되잖아. 아우 너무 힘들잖아. 애들하고 놀아주려면. 그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집안일을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어. 난 음식 같은 거 못 할 것 같은데.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음식은 그냥 배민으로 시키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로봇 쪽 관련돼도 된 것도 좀 꿈에 부풀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유. 언제 숫자가 나올지 난 잘 모르겠네. 그게 문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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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이제 월요일 시작했는데 네. 또 이번 주에도 한 주가 좀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분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주시장 기회가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